잠깐만요. 그러고 멈춤을 눌러버려서 영상이 끊어졌어요. 아무서 그게 두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노는 거다, 노는 거는 안 좋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잠깐 멈췄던 것 같죠. 이게 요한 하우징어라는 사람이 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에요. 호모 루덴스, 호모 사람이란 얘기고, 루덴스 놀이하는 사람, 놀이하는 인간. 또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텔레비에 김정은 교수가 쓴 노는 만큼 성공한다, 뭐 놀이의 심리학,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연습 재미, 또 뭐 문화 기획자들이 하는 거죠. 논다는 것.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간단하게 조금 조정을 합시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 의해서 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들 해요. 많은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왜냐하면 노는 만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공부를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힘이 드네요. 대본을 써서 대본을 갖고 읽을 수도 없고, 그런 거는 쪽팔려서 못하겠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논다는 거죠. 논다는 거. 놀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또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기도 있지만 노는 만큼 성공한다. 예, 노는 거예요. 그만큼 심리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학문에서 논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노는 거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원래대로 하면 지금은 구례에 가면 산수유가 피어 있고요. 그죠? 또 좀 있으면 아마 지금 원동에 매화도 피기 시작했을 거라고 봐요. 좀 지나면 진해 군항제 하죠. 그것도 보통은 뭉뚱그려서 우리는 꽃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꽃이 피면 꽃이 피어서 꽃을 구경하러 가는 꽃놀이를 하고요.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으니까 바람 쐬러 가고요. 더우면 더우니까 또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늘로 가서 쉬면서 놀지요. 또 한겨울에 눈이 내리면 강원도에 눈꽃 축제 하러 가죠. 하천에 얼음 낚시도 하러 가고요.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놀이를 빼면 생활이 없어요. 일만 하는 사람, 그건 로봇이죠. 로봇 기계예요. 기계. 놀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옆으로 또 셉니다. 놀이는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보면 관광은 노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 놀러 간다. 너 지난 여름에 뭐 했니? 이태리 갔다 왔어. 이태리 가서 피사의 사탑도 보고. 너는 프랑스 갔다 왔는데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에펠탑도 보고. 너무 스케일이 큰가요? 너 지난 주말에 뭐 했어? 경주 갔다 와서. 경주 가서 뭐 했어? 불국사도 보고 안압지도 보고 또 그죠? 경주빵, 황남빵인가요? 그것도 먹고 그러고 왔어. 또는 나는 그냥 해운대 가서 그냥 놀았어. 그죠? 노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노는 거. 그래서 관광의 정의를 쉽게 얘기를 하면 관광은 노는 거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수님 횡설수설 자꾸 그런데 이유가 뭔데요? 얘기하는 기본적인 거는 관광은 인간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관광 산업은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망할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교수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부 다 여행사고 항공사고 다 문을 닫았는데요. 예, 지금 사태를 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죠. 그리고 여행사는 망했어요. 움직이질 않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은 망할 것 같다고 그러죠. 자, 여기서 그림을 그렸어요.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보일지 모르죠. 교재에 있는 정의를 가지고 합시다. 관광은 자신의 일상 거주지, 집을 떠나서 특정 목적지에서 처지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 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그걸 이해하려면 관광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앞으로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광산업이에요. 지금 제가 관광을 전공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승질이 못 돼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속이 편한 사람이에요. 아닌데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쪽팔려서 못 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보세요. 이탈리아에서도 관광객을 못 막았죠. 그러는 바람에 코로나가 번졌어요. 또 지금 어저께 신문을 보면 경주에는 보통 일평균 한 4천 명이 온다는데 지금 100명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식당도 안 되고 숙박시설도 안 되고 다 망하게 생겼죠. 뭐 멀리 갈 거 없죠. 지난 여름부터인가 일본이 뭐 반도체의 기본적인 소재들을 한국에 수출하는 걸 막았죠. 온 국민이 일본 불매 운동을 했죠.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 그러면서 일본 맥주 안 사 먹고 일본 제품 안 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일본을 안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지역 경제는 폭망했어요. 지금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내릴게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관광에 목을 매냐 하면 이 사이에 돈의 경제적인 개념 돈을 쓰시면 돼요. 자,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돈을 쓰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간다고 칩시다. 뭐 어디로 갈까? 태국을 간다고 칩시다. 집을 떠나서 김해공까지 가는 동안에 돈 쓰죠. 택시비 쓰죠. 또 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태국에 도착해서 신나게 먹고 사진 찍고 잠자고 또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돈 쓰고 다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사이에서 일하는 모든 현상을 관광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의의 기본적인 개념은 돈을 쓴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관광은 왜 중요한 산업이냐? 제조업으로 승부를 하기는 이제는 틀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렇죠. 특정한 그러니까 아주 탑 클래스의 제품이 아니면 이제는 제조업으로 승부를 하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앞으로의 세상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에요. 서비스 산업을 총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관광학 원론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우리 동네 이마트에서 캐셔 보시는 이모님들 그분들도 관광 산업에 종사를 하죠. 그럼 이거는 이 안법용의 정의가 아니라 WHO가 아니고 하도 코로나 때문에 WTO 월드 투어리즘 오거니제이션 국제기구에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관광의 정의에서 그분들도 관광업에 종사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는
간단한 쇼핑을 하죠. 먹을거리랑 그런 거를 어디서 사요? 이마트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관광산업. 우리 동네에 있는 중국집 아저씨도 관광산업에 종사한다고 그래요. 왜요? 동의를 하긴 어려운데 관광버스가 지나가다가 점심시간에 단체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다. 40명이. 그러니까 관광산업이에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관광산업 아닌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나의 논리가 아니라 세계관광기구의 정의에 속하는, 그래서 관광산업은 굉장히 폭이 넓은 브로드한 산업이죠. 그래서 어쨌든 관광산업은 커요. 굉장히 커요. 이탈리아에서도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 지금은 이제 막고 있어요. 지금 이걸 녹화하는 시점이 3월 16일이에요. 3월 16일 월요일 날이에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도 못 막았던 게 관광객을 막으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소비를 못하게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산업은 망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런데 관광산업은 자기 말고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굉장히 휘청거리는 산업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안 움직이니까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 항공사는 전부 다 비행기가 안 뜨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뜨다 보니까 안 뜨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차를 주차장에 대면 주차료를 내잖아요. 비행기도 하늘에 떠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 있죠. 그건 주기료래요. 주기료를 내야 돼요. 뭐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낸다는 것 같아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비행기가 떠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뉴스인가 보면 대한항공은 지금 베트남에 여객기를 띄웠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도 안 타고 화물만 실어서 나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적자 폭이 줄어들죠. 일단은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으니까 주기료를 낼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화물 운송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일부 수입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낫죠. 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행기도 그렇고 여행사도 다 취소하죠.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 또 아까 본 경주 같은 경우 경주 같은 경우 각종 놀이시설들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니까 망하죠.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엄청 많죠. 뭐 항공사, 요즘 항공사가 하도 뉴스에 많아요. 항공사들은 지금 돌아가면서 무급휴직을 하죠. 급여를 주지 않고 처음에는 열흘씩 하다가 지금은 뭐 20일씩 30일씩 돌아가면서 한대요. 뭐 승무원이 할 일이 없죠. 또 심지어는 비행기 기장이요. 비행기 기장이 휴직을 강요한 경우, 휴직을 하라고 한 경우는, 기장한테 휴직을 하라고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 기장도 강제로 휴직을 시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이치로 놀이공원 직원들도 정직원 같은 경우 휴직을 시킬 거고요. 알바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할 거고요. 엉망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런 위험을 안고도 많은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해요. 쉽게 가장 쉬운 예를 보면 올림픽이요. 지금 2020년 도쿄올림픽을 한 해 만에 1년 연기를 해야 되는 해 만에 지난 중간에 런던에서 지난번 올림픽을 했던 런던에서는 하는 얘기가 니네가 못하면 우리한테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하죠. 겉으로는 뭐 도와주는 척 하는데 그게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을 하게 되면 그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그 효과는 어디서 발생하는데요? 관객이요.
올림픽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먹고 자고 쇼핑을 합니다. 지금도 일본은 악착같이 올해 안에 하겠다 그래요. 올해 안에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본은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했죠. 경기장도 짓고 뭐 후쿠시마 그 원전에 있는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 또 얘기가 옆으로 새니까 자 보면 앞으로의 산업은 앞으로의 국가의 대부분의 선진국의 국가의 흥망은 관광 산업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렇죠. 많은 도시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관광 도시로 선정이 됐죠. 이번 정부 들어서 5개의 국제관광 도시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갖고 신청을 해가지고 인천도 아니고 부산이 선정이 국제관광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크려고 했는데 어저께 뉴스 보면 백스코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하는 모든 국제회의 취소됐고요. 4월 달도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요. 그죠?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거 혼자 떠들래니까 힘이 드네요. 그래서 전화로라도 누가 나랑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대화를. 근데 앉아서 지난번에 한 거를 혼자서 틀어보니까 그 혼자서 보는 것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는 분 계속해서 보는 이 수강생들도 있으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횡설수설 했으나 어쨌든 관광은 앞으로는 제조업 사회가 아니다. 서비스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사회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다고 제조업이 막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특출난 최첨단의 제조업 말고는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인건비가 비싸죠.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그런 쪽으로 인건비가 싼 쪽으로 제조업의 공장들이 가죠. 기술은 선진국에서 갖고 있으나 그 기술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하청을 하는 거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뭐 그런 데서 하고 있죠. 앞으로 이 관광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외부의 변수에 굉장히 약하다. 치명적일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잠깐 또다시 옆으로 셉시다. 잠깐 옆으로 세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이 걱정을 하고 심지어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으니까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상담 전화도 개설을 했다고 그러죠. 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아세요? 역사는 반복된다. 옛날에는 패스트, 흑사병이 있었고요. 또 멀리 안 가고 과거에는 메르스가 있었고요. 사스가 있었고요.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었고요. H1N1인가요? 그게 그거였고 홍콩 독감이 있었고요. 그때도 세상이 망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근데 전염병으로 망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상당수 인원들이 사망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세계가 망하는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돼요. 지금 집에서 자이든 타이든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서 그냥 무료하게 세상을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라고 곰곰이 답은 안 나오겠지만 생각하는 연습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메모를 하세요. 메모지에다가. 그래서 간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의 주기는 빨라질 거라고 그러죠. 5년 뒤에 또 이런 사태가 올 수 있어요. 5년 뒤에 또 왔을 때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5년 뒤에 올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한국형 모델이라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드라이브 스루죠. 차를 타고 검사를 받는 경우요. 대부분은 병원을 가야 됐으나 우리는 차를 타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 거냐? 그게 아니에요. 메르스 사태 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건지 모르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면 그 의료진들하고 예비 환자들하고 접촉하는 시간도 줄고 검사하는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왜 못했느냐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 거 보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뭐 만나는 사람이 요새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옆방에 계시는 한상희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거나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역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다 이제. 그래서 그때도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세계적으로 퍼지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모범 사례로 꼽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CNN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한국의 모델을 본받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의 기억을 잘 간직해 놔라 그러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항공사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고 여행사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고 다른 업종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항공사에 근무를 하지도 않고 여행사에 근무를 하지 않죠. 학생이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5년 후 아니면 10년 뒤에 왔을 이런 사태 때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성공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해요. 성공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또 옆으로 셉니다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세요. 뭐 교수님 뭐 도서관도 못 가는데요. 뭐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럼 뭐 집에 뒤져보면 소설책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자기계발서도 좋고 어딘가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방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책을 자꾸 읽으시다 보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정리를 할게요. 관광은 뭐다? 노는 거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데? 인간은 놀이를 하면서 배운다. 그리고 인간은 유전학적으로 놀아야만 되는 종족이다. 필수적인 요소가 노는 거다. 그 노는 거를 도와주는 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이다. 그래서 이 관광산업은 인류가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 산업이다. 물론 관광산업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겠죠. 쉽게 말하면 플랫폼, 예약하는 플랫폼이라든가 뭐 물건을 배달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백스코 어저께 테이블 뉴스를 보면서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스타트업 30대 얼굴로 보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거예요.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냈죠. 그게 뭐냐 하면 여행 캐리어요. 그러니까 백스코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캐리어를 들고 다시 공항으로 가려니까 힘이 들죠. 그러니까 회의하러 오는 마지막 날쯤에는 회의하러 올 때 캐리어 들고 와서 거기다 맡기면 알아서 공항까지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광산업은 안 망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기존의 관광산업 그대로 가면 그닥 비전은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행을 다니시면서 불편한 건 뭐다? 그걸 느꼈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시면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관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1학기 때는 이번 학기죠. 1학기 때는 4학년 수업에 관광기업 창업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관광기업 창업론. 그 과목을 만들 때도 그거 만든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그걸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전통적인 산업으로는 안 될 거다.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과목은 만드는 건 합의를 봤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 과목 누가 강의할 건데? 라고 그러니까 동료 교수님들이 동시동작으로 다들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네가 꺼냈으니까 네가 해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맡아온 지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창업론이라는 과목을 합니다. 창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창업론. 그래서 그 과목에서는 창업 프로젝트를 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수님 저희 지금 당장 지금 전공 배정받아서 자원론이라는 처음 수업을 하는데 벌써 창업까지 지금부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만 새로운 산업이 보입니다. 그냥 관광이란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떠나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그거 진짜 백날 외워봐야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단지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 잘 외운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죠. 이제는 기본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의 친구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걸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낸 게 쿠팡 만들어냈죠. 아마존 만들어냈죠. 또 카카오 만들어냈죠. 또 테슬라 전기차, 한국도 현대자동차는 이제 수소차 만든다고 그러죠. 그런 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 교수님 그건 제조업 아닙니까?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에 관해서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주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대학 수업은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고민을 좀 하시고요. 자, 일단 관광은 뭐다? 노는 거다. 노는 게 왜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인간에는 놀아야만 하는 유전자가 있다. 놀이 속에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 노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 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술집에서 칵테일 한동안 유행했죠. 칵테일 하면서 불쇼도 하고 했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뭐 나이가 어려서 아직 그런 데는 못 가봤을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없어졌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칵테일 하는 것도 술을 먹다 보니까 섞어 먹으면 어떨까? 섞죠. 물론 우리도 섞어요. 소맥도 하고요. 양맥도 하고요. 섞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한 도전이요. 그래서 대학은 그런저런 도전을 하는 곳이에요. 도전을 해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잘하는 길은 도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그래서 집에 있는 책을 지금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게 아마 흔치 않는 기회일 거예요. 뭐 어디 딱히 갈 데도 없고 불안해서. 요즘은 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힘이 들죠. 아르바이트 자리, 그러니까 돈도 없죠. 조용히 짱박혀서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재밌는 거 읽으세요. 소설책이 돼도 좋고요. 만화책이 돼도 좋고요. 읽다 보면 머리가 자꾸 돌아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요거 관광은 자신의 일상 거주를 따라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관광이라 칭한다. 교과서적인 얘기고. 근데 여기다 돈의 개념을 하면
이게 이해가 쉽다. 교수님 그럼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사회에서는 돈 하면 돈만 밝힌다고 욕을 먹죠. 관광책 어느에도 대학교지 어디에도 돈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대학 다니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됐어요. 다음으로 나갑시다. 그 다음은 이제 베르네컬의 관광의 구조 체계예요. 관광의 구조 체계에 관한 거죠. 관광의 구조 체계. 관광은 그 여러 사람들이 해서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베르네컬의 베르네컬의 관광 구조 체계예요. 베르네컬이라는 사람. 뭐 앞에 이제 뭐 김진섭이고 막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그죠?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 책을 보면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하면서 쭉쭉쭉쭉 해 갈게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베르네커 이것도 책에 있는 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베르네커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관광은 주체와 객체와 매체로 구성되어 있다. 뭐 요즘은 4체계론, 5체계론, 심지어 10체계론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이거죠. 주체에 해당하는 거는 관광객이죠. 주체. 관광행위의 주체. 관광이라는 활동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죠. 관광객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관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놀러 안 가니까 경주에는 관광이 없어요. 구례 산수유 마을에 지금쯤은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가죠. 그러니까 관광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주체는 관광객이죠. 그래서 관광과 교과목 중에는 관광객 행동론이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관광객의 행동, 행위에 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광 객체는요. 주객이 전도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님, 즉 관광이라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놀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뭔데 다른 말로 하면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관광 자원이요. 자, 매체는요. 주체하고 객체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사, 항공사, 철도, 기타 등등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번 학기 내내 할 거는 이 객체요. 관광 자원이요. 즉 사람들이 놀러 갈 대상, 놀 거리, 먹을 거리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내내 할 거고 여러분들하고는 아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별 프로젝트도 할 겁니다. 그래서 조별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부산에 없는 관광 자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수님 없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공부죠. 네, 어려워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한 얘기가 있죠. 하늘 아래 솔로몬 왕이 누구냐면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얘기는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 저기죠. 솔로몬 왕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됐죠. 왜 재판을 하게 되냐면 아줌마 둘이 왔어요. 아기 하나를 데리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 아기의 엄마가 자기라고. A라는 여자하고 B라는 여자하고 서로 이 아기 하나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한참 얘기를 듣다가 얘 말도 옳고 제 말도 옳고 어느 놈이 옳은지 모르겠죠. 아주 현명할 판단을 내렸어요. 자, 야 군인 널로 와. 칼 잘 들게 갈아갖고 와. 그러고서 명령을 내렸죠. 지금부터 저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자른다. 그래서 양쪽에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뭐 합리적이에요. 나름.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는 무섭게 이쪽 엄마가 왕, 배왕 저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판결을 다시 내립니다. 그래? 그러면 저 아이는 너의 아이다. 얘들아, 저 아이를 이 여자에게 주거라. 그리고 이 여자는 뒤지게 팼겠죠. 이유는 뭐냐면 아이의 엄마는 비록 자기가 키울지 못할지라도 그 아이가 죽는 걸 원하는 엄마는 없겠죠.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얘기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다만 우리가 그걸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죠. 지금 또 요새 난리치는 게 뭐 원유값, 기름값, 석유값이 팍팍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난리가 났죠. 미국은 왜 난리를 치냐면 미국에는 셰일가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석유죠. 그걸 파내는 거예요. 지층 속에서. 그런 얘기가 또 좀 길어지니까 혼자서 떠들면서 하려니까 무지 힘이 드는데 물 좀 여기 있구나. 야, 이거 유튜버나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유튜버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못하겠다. 이건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 네, 그 셰일가스요. 셰일가스 저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값을 낮추니까 미국이 막 폭망하게 생겼죠. 왜? 셰일가스는 땅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예요. 가스가 아니라 그건 석유예요. 근데 미국은 주유소라고 안 그러죠. 가스 스테이션. 걔네는 가스예요. 석유를 가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스하면 냄새나는 기체를 얘기하는데 걔네는 아니에요. 자, 그거를 생산하는 생산 단가보다 더 싸게 하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죠. 미국산이 안 팔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네, 뭐하다 이러는지도 생각도 안 나네. 또 힘들다. 어쨌든 간에 석유, 그렇죠. 석유 얘기고 솔로몬 왕 얘기했고, 솔로몬 왕의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 그렇죠. 새로운 건 없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쓸 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죠? 즉 지금 말하는 거는 자원, 우리가 우리한테 없지만 이걸 만들어내면 뜰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관한 프로젝트를 해요. 뭐 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죠. 경제, 돈이 들어가는 거 개무시. 그 돈 많이 들어가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돈은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돈 안 들어 상관없고, 법 개무시. 왜 모르냐면 그건 환경법에 걸리고 무슨 법에 걸리고 무슨 법에 걸리고, 아이디어를 낼 때는 그런 걸 신경 쓰면 안 돼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법이 안 되면 바꾸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 아이디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고 처음엔 되게 황당해하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스승의 날이나 이렇게 찾아올 때 뭐 취직했다고 오고 뭐 전화하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하면 이 얘기를 꼭 해요. 제일 재밌었던 프로젝트가 뭐냐? 그러니까 자원론이요. 뭐였는데 세상에 부산에 없는 거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그때 제일 재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더라고. 그러는데 자, 그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제발 다 동영상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혼자서 화면만 보고 하니까 저기 보이는 거는 내 얼굴밖에 안 보여요. 별로 보다 멋지지도 않고. 어쨌든 자, 정리합시다. 관광은 노는 거다. 관광은 세 개로 되어 있다. 주체, 객체, 연결시켜주는 매체. 그 객체에 해당하는 걸 통틀어서 우리는 관광자원이라고 한다. 그 안에 뭐 인문자원, 자연자원, 뭐 시설자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 학기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원론 책들은 자원은 산학자원, 동굴자원, 석호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도 강의 안 해요. 뭐하러 해요? 책만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인터넷만 뒤지면 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저걸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요. 쉽게 보세요. 디즈니랜드라는 걸 만든다고 그럴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